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의료 붕괴, 리사이틀, 우정 캠핑, 다둥이인데요. 먼저 우정 캠핑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죠? 네, 지난 7월 9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선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우정 캠핑을 떠난 박나래 씨의 하루가 그려졌는데요. 20년 우정의 기념으로 학창시절 찍었던 단체 사진을 재현하며 친구들과의 추억을 소환했습니다. 2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사진을 찍자. 나와! 똑같죠? 올해가 2001년인가? 똑같이. 그래. 이거 우리 옛날에 유행했던 이 조끼. 그래, 저것도 유행이었거든. 꽈배기. 진짜 2001년 패션이다. 마켓이잖아요. 그래. 어떤 마켓은 없는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나래야. 나와. 어머 나서 어머. 근데 봐봐요. 사진하고 똑같죠? 근데 왜 치마 안에 바지를 입은 거야? 이거 레이어드죠, 레이어드. 그게 레이어드. 고등학교 때 호피를 쓰고 다녔어. 야, 고등학교 때 누가 저러고 다녔어? 나 그러고 다녔어요. 야, 어떻게. 전라도에서 왔다 갔어요. 무시하지 마라. 야, 진짜 쳤다. 얘 거의 똑같네. 내 밭이 안 사더라고. 야, 느낌 사네. 옷이 똑같으니까. 그냥 늙었나 봐. 느낌이 안 살아. 내가 지금 느낌 살게 해볼 테니까. 느낌이 너무 안 살더라고. 어떻게 하려고? 뭐 메이크업을 하나? 제가 또 분장의 달인 아닙니까? 설마. 어머, 나래야. 똑같이. 너야가 아니라 너네네. 나다 이제 나다. 드디어 우리 나래가 왔어. 나래야. 드디어 우리 나래가 왔어. 그때 그 느낌 좀 안 사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근데 나래야 너만 하지 말고 소리도 좀 해줘. 어때? 된 것 같아. 소리야. 잘했지. 우리 엄마도 좋아하겠다. 잃어버린 내 딸을 찾았다. 나 기억 못해. 옛날에 눈 똑같잖아.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냐? 박나래 눈보다 훨씬 작아. 기분 탓이야. 내게 뭘 한 건지 너만 보게 돼. 금손 박나래 씨의 능력이 빛을 발했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도 다 끼가 있는 느낌이네요. 20년 전 추억 소환 성공입니다. 힘들 때 만삭의 몸으로 달려온 친구도 멋지고 저런 친구 있는 박나래 씨도 멋져요. 저도 보면서 친구들 생각 많이 했네요. 보고 싶다 친구들아. 20년 전 기억을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래님이 부럽네요. 70주년 사진도 기대할게요. 박나래 씨와 친구들의 우정 캠핑을 유쾌하고 훈훈하게 보았다는 시청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응답하라 2001이었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박나래 씨와 친구들의 에피소드가 펼쳐진 이날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랜만에 소소하고 좀 진정성 있으면서 따뜻한 방송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박나래 씨를 필두로 해서 이름도 굉장히 유쾌한데 벅지 시스터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추억만 소환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시청자분들 모두의 학창 시절의 친구들에 대한 어떤 추억을 소환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확실히 학창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은 다른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만나도 굉장히 격이 없고 말도 사실 별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예능을 봤는데 보고 나니까 굉장히 좀 드라마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추억이 많이 소환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여운이 남는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은 비연예인 지인 출연의 장점이 부각된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나래 씨와는 정말 소위 이것이 찐친이구나 요새 하는 말로 이렇게 찐친의 호흡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형수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농담을 할 때도 서로를 이해하기 때문에 약간 합이 잘 맞고 20년 전에 소녀들로 돌아가서 단체 사진을 같이 찍는다. 그래서 과거를 불러왔지만 또한 동시에 이제 앞으로 아기를 갖게 될 친구를 위해서 베이비 샤워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친구의 인생에도 계속 같이 가겠다.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 재미와 감동이 함께했던 회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개인적으로 좀 나 혼자 산다가 화제성이나 재미도 좀 전성기만 못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좀 어쩔 수가 없죠. 오래된 예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걸 보여주기 어려운데 새로운 걸 보여주려면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허운 씨가 나왔던 것처럼 저는 이제 새로운 분이 나와서 무지개 라이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멤버들이 이제 이벤트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이벤트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이게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그냥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과 어떤 진정성이 있었던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박나래 씨를 제외하면 다 이제 귀여운 친구들이잖아요. 임신한 친구, 또 육아로 바쁜 친구, 일상에 지금 이제 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 같이 오늘 하루 좀 즐겁게 지내보자. 저는 사실 이제 박나래 씨가 그 라면 못 먹게 할 때 왜 저러지 싶었는데 저녁상 차림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친구들한테 오늘 정말 이벤트를 되게 잘 해주고 싶었구나. 오늘의 저녁은 박 사장의 디너쇼입니다. 겉바속촉을 해주는 거죠. 우와. 여기다가 이제 올리고 나서 이거 약간 비주얼이 폭력적이다. 친정 엄마도 이렇게 안 해줄 것 같아. 자꾸 뜯어라. 얘가 알콩이와 저는 만족했어요. 너무 다행이다. 알콩이 잘 먹었어. 만족했네. 박나래 박수. 박나래 진짜 짱. 감사합니다. 아마 또 많은 현재 귀여운 여성 시청자분들이 그걸 보면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런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느끼면서 즐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공감과 재미를 주는 것이 관찰 예능의 롱런 비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나 혼자 산다 에피소드였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의료 붕괴인데요. 이번 키워드 위근우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7월 10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로드맨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제 진료 안 합니다라는 주제로 꾸려진 이날 방송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집중하는 사이 의료 시스템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의료 붕괴의 현실을 전했는데요. 특히 소아청소년과에 취약한 의료 기반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네, 지금 두 군데 문 닫고 여기 근방에서는 애가 많이 아프면 입원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없어요. 이제는 멀리 있는 소아과를 가야 돼요. 입원 시설까지 갖춘 대형 아동병원도 코로나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기표 받아서 기다리고 보는데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는 확실히 좀 환자가 줄었었습니까? 네, 그렇죠. 코로나 첫 해는 한 70% 정도 죽었다고. 소아과 선생님들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그냥 버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지금 소아과가 100개 있다고 네네. 쳤을 때 이대로 몇 년 더 지나면 몇 프로 남을까요? 그러면 한 50%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진료를 안 하신대요. 아기가 귀를 축구공에 맞았는데 소리가 집이 철원인데 철원 애들 이비인후과 진료를 제대로 보는 데가 없거든요. 철원에서 응급상황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의 나가는 거죠. 왜 진료가 안 되는 건지 또 다른 공공병원에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중환자실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중환자실이 현재 폐쇄된 상태고, 여기에 중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른 타 지역으로 아마 가실 거예요. 간호사실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셔가지고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이 물건을 둘 데가 없어서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소외계층이나 이런 계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응급실도 안 되고 중환자실도 입원이 안 되고 일반 입원도 안 되고 하니까. 방호복 1시간은? 헬스장에서 2시간 운동한 정도. 손도 제대로 하시지. 얼마 전에 보도에서도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5, 28도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그때 소모하기만 하고 채워넣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우리의 의료 시스템도 어느 순간 무너질지 모릅니다. 네, 소아과 의사가 한 명도 없다는 무의촌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었죠. 이날 방송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예, 댓글 살펴보면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 받던 의료 지원도 못 받는 상황이라니 놀랐네요. 코로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포항 사람인데 갑자기 포항 나와서 놀랬네. 요즘 들어 병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더니 저런 이유였군요. 로드맨 항상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네요. 의료진 분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처럼 취약한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뉴스데스크 로드맨의 발로 뛰는 취재를 응원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게 선진 의료 시스템과 또 의료진의 헌신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믿고 있었던 상황에서 정작 이제 기초 의료 시스템이 조금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은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근본적인 좀 원인 분석과 어떤 명확한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아청소년과 문제만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소아청소년과 폐업에 어떤 직격탄을 날린 건 맞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 출산율 감소와 함께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많은 전 국민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현상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직면한 어떤 위기에 대해서 사실 환기를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원인 분석 그리고 해결책까지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확실히 아쉬움이 남는 게 지방의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응급실이 부족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원인 하나만 두고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단편적인 목소리만 전하는데 그치지 않았나 싶고요. 이 상황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시점으로 보는 그런 진단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쉬움이라는 게 결국에는 로드맨이라고 하는 이 현장 리포트라는 게 잘 어울리는 거냐라고 하면은 이번 봤을 때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가령 지난번 로드맨 같은 경우 여수 지역의 난개발 상황을 보여주고 그랬었거든요. 요 펜션에서 내려와. 냄새 났나요, 냄새? 냄새가 나지. 요 밑에 냄새가 나. 말도 못하게 나지. 그 해안가를 따라 숙박업소들이 잔뜩 들어서 있고요. 그 밑으로 이렇게 굴 양식장이 길게 늘어선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화학약품이 쏠려서 바다에 유입이 되버렸어. 제일로 피해보는 것은 옛날부터 마을을 지켜온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누가 보상을 해줄 겁니까? 오션뷰 건물들이 어떤 식으로 정말 난개발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되게 미지근한 생활하수가 어떻게 지금 하천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가, 이거를 현장 리포트를 보여주면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어떤 설명보다도. 근데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현장성과 이런 생동감 있는 그 영상으로 보도하기보다는 사실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주는 게 더 나은 그런 보도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 7분에 억지로 묶은 그런 보도가 아니었나 그런 아쉬움이 남는 보도였습니다. 앞서 나온 얘기에 귀 기울여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는 뉴스데스크 로드맨의 날카로운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리사이틀입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죠? 네, 지난 10일 방송된 TV 예술무대 키워드인데요. 이날 방송에선 2022 손여름 피아노 리사이틀 미방송 무대가 공개되었습니다. 쇼팽과 슈만이 서로에게 헌정한 곡을 손여름만의 감성으로 녹여낸 한여름밤의 선물 같은 무대였습니다. 이날 방송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12시 반에 아메리카노 한 잔 내려먹고 기다렸습니다. 크라이스 레리아나와 함께 보내는 밤 짜릿해. 여름님의 슈만은 진심 최고. 인간 비타민 여름님의 연주는 새벽 잠도 싹 사라지게 하네요. 역시 TV 예술 무대가 예술했다. 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의 무대에 감동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무더위를 잊게 하는 정말 멋진 피아노 연주회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TV 예술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좋게 봤고요. 너무 약간 뜻깊고 감동적인 시간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연주를 마친 다음 열광하는 관객들이 있고 그 관객과 함께 미소를 지으면서 눈을 맞추는 손여름 씨의 어떤 표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자신의 연주에 만족하고 그것을 함께 즐기는 어떤 예술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손여름 씨가 직접 쓰신 글이 같이 따라왔어요. 해석으로 따라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손여름 씨가 자신만의 어떤 독자적인 감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공유할 수 있고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연주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다만 이제 TV를 통해 보는 시청자들은 우연히 그 작품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크라이슬레리아나 같은 경우에 이제 설명을 할 때 거기에 슈만의 두 가지 자아가 있고 뭐 플로레스탄과 오이제비우스라는 자아가 있고 그 자아가 교차하면서 이루어지는 곡이다. 하지만 손여름 씨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슈만이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을 덧붙여서 이렇게 연주를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자아가 무슨 모습인지 어떤 형태로서 다른 작품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곡에 대한 어떤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시청자들이 더욱 뜻깊게 감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손여름 씨 연주의 또 유명한 부분이 이제 끝이 없는 앙코르 연주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즉흥적으로 앞에 있는 관객과 소통을 하면서 앙코르 연주가 이어져서 카푸시티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 장면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클래식 애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손여름 씨 연주를 보면서 되게 감탄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손가락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대단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저걸 잘 이해하고 있는 건가를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게 사실 저런 공연을 많이 봐야 어느 순간에는 저래서 좋은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TV 예술 무대 같은 무대가 있으니까 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걸 보고 즐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문화적 자원이 좀 평등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편성 시간인 것 같아요.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45분, 거의 새벽 2시에 가까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게시판에도 가장 많은 의견이 편성 시간 조금만 당겨달라, 1시간만 당겨줘도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슬픈 의견들이 많거든요. 사실 수요가 없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이 TV 예술 무대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조성진 씨 공연 같은 경우에는 170만 회가 넘고 손여름 씨의 경우에도 100만 회가 훌쩍 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거기에 좀 걸맞는 편성 시간으로 좀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 다둥이입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죠? 네, 7월 11일 방송된 구해줘 홈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전셋집을 구하는 맞벌이 다둥이 가족이 의뢰인으로 등장했는데요. 인턴 코디로 그룹 2PM의 찬성, 우영 씨와 가수 존박 씨가 출격해 의뢰인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매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첫째 딸 채원이, 둘째 승훈이, 지윤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원유미, 아빠 이기혁입니다.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또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직접 보러 다니기도 힘들고 직장이 5호선 강일역에서 차로 20분 이내 아이들 어린이집 픽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집하고 직장하고 가까운 쪽으로 전세가 6억에서 7억 원대. 강동구 상일동입니다. 상일동이요? 이곳은 도보 5분의 상일동산과 명일공원, 유아숲 체험원까지. 그리고 더 좋은 건요. 아내 직장이 강일역이잖아요. 아내 직장까지 한 정거장. 오, 좋다. 차로 강일역까지 3분입니다. 3분이요? 3분이에요. 3분! 와, 이거는 이 집의 이름은 다둥이 3분 짜잔. 바로 이 집입니다. 여기는 1층 집입니다. 1층 집? 아래층이 커뮤니티 시설로 또 이루어졌고요. 아이들 있는 집 1층이 너무 층간소음에 걱정은 없겠는데 아예 없어요, 구하기가 밑에. 어려워요, 사실. 오픈해 보시죠. 미국 리액션. 와우.
자작나무 숲이 펼쳐집니다. 헤이. 뷰. 여기도 숲뷰가 펼쳐져. 아파트인데 이런 뷰. 안방인데 숲이 있구나. 전세가 7억 8천입니다. 자, 오늘 볼 매물은 바로 이 집입니다. 이야, 높다. 아, 왜 이렇게 넓어? 너무 좋아요. 이야. 좋아요. 야, 잘 돼 있다. 1층이야 여기? 아닌 것 같은데. 1층. 이 집은 2층입니다. 2층. 2층인데요. 1층이 비어있는 필로티 구조입니다. 필로티. 필로티. 여러분들, 우리 의뢰인 집으로 찬성하십니까? 너무 찬성. 찬성이에요.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이 2층은 찬성 하우스.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푸푸푸푸.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푸푸푸푸. 자, 오픈. 자, 넓다. 자자자자자. 이 공간은 오롯이 수면에만 집중하시라고. 휴식. 또 이쪽에 보시면은 큰 창이 있는데 뭐야? 여기에 식물 키우시라고. 이 식물 같은 거 키우는 거 너무 좋죠. 여기 딱이다. 이거 봐. 우리 애기들. 손길 방지. 이게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몸마다 다 있어요. 문에 와. 댄스. 2층은 찬성 하우스. 네. 6억 4천만 원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결국 이날 방송에서는 필로티 구조의 1층이 텅 비어있는 2층은 찬성하우스가 최종 매물로 선택받았는데요.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현재 많은 직장인 부부의 고민을 공유하고 있었던 회차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직장과 근접한 집을 원하지만 또한 동시에 새 아이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원하는 그런 의뢰인 가족이 등장했는데 근데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나날이 서울의 집값이 오르고 있구나. 전세금 6, 7억이면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강동구인 직장과 가까운 하남으로 가게 되는 약간 그러한 형태의 집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연령대의 직장인 부부들이 갖는 고민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둥이 가족의 상황에 맞는 매물은 적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총 5채가 소개가 됐는데 최종 선택된 그 필로티 하우스를 빼면은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 3명이 있는 5명의 가족이 살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조건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거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광열비와 관리비를 아이가 3명이 있는 가정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층고가 높았는데 그게 장점만 부각됐지만 그 층고 높은 집의 광열비, 그것도 주거용 오피스텔 어떻게 매달 헤어나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좀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고 최신식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는 있었지만 단순히 집 구경하는 재미 이상의 의미는 찾기 힘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약간 집을 볼 때 보는 어떤 주로 보는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게 이제 다둥이라는 키워드였어요. 다둥이 가족의 부모라면 뭘 가장 중점적으로 볼까? 저는 이 필로티 구조, 어떻게 보면 층간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아이들을 편하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날 좀 매물이 그래도 다둥이 가족에게는 부합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좀 보면서 이날 아쉬웠던 부분은 약간 전문가적 식견은 좀 많이 빠졌고 좀 예능적인 부분으로 많이 치우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억지스럽게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간의 매물에 대해서 약간 막무가내식으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가령 뭐 붐 씨가 그 주방에서 놀이터가 잘 보이는 그런 장점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편인 양세형 씨가 저게 안 좋은 게 애들이 자전거 타고 오다가 그대로 집으로 돌진해. 그러면은 음료수 주면 돼. 그럼 음료수 한 잔 주면 돼요. 아니 그게 왜 그래? 위험해요. 이게 만담도 아닌 것이 너무 좀 뻘쭘하고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물론 이게 예능적인 흥미를 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집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선 스타들의 구해줘 홈즈.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실질적인 도움까지 줄 수 있는 유익한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